네, 111번 문제로 돌아가 볼까요? 자, 111번 문제입니다. 보시면 보기 보니까 또 어떻게 돼 있어요? 명사, 어휘 4개 들어가 있네요. 명사, 어휘 문제라는 거 알 수 있고요. 해석을 하셔서 어떤 단어가 적절한지 찾아주셔야 되겠는데 A에 보시면 destination은 목적지라는 뜻이고요. B에는 reputation, 평판이란 뜻이고요. C에는 contents는 내용물이란 뜻이고요. issue는 문제라는 뜻이 되네요. 자,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는 명사가 역시 지금 누구의 형용사 solid라고 하는 단어의 수식을 받고 있다. 이게 solid가 고체의 라는 뜻도 있지만 탄탄한, 견고한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해석을 하시게 되면 Sean Furniture라고 하는 회사가요. 고객들에게 very attentive, 매우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 탄탄한 땡땡을 얻고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탄탄한 목적지, 탄탄한 평판, 탄탄한 내용, 탄탄한 문제. 누가 해석이 자연스럽죠? 탄탄한 평판을 얻고 있습니다. 라고 하시는 게 해석상 좋지요. 정답은 B로 가시는 게 좋겠고요. 같은 의미는 아니지만 유사한 의미로 봤을 때 solid는 결국에는 무슨 의미냐면 구세 의미요. 좋은 평판을 얻고 있다라는 의미로 해서 B의 reputation이 정답이 되는 단어. A 같은 경우는 장소를 나타내는 명사로 보시면 되겠어요. 목적지라는 뜻의. 그죠?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시도록 하시죠. 네, 112번 문제고요. Christina Chan asked her team members to complete the renovation project blank than the original schedule 이라고 되어 있고요. 보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같은 단어들을 가지고 또 형태를 바꿔놨다. 이거는 무슨 문제다? 네, 품사, 문법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다라는 거고요. 문제의 빈칸 바로 뒤에 아주 명확하게 정답을 알려주는 단서가 있어요. 그 단서가 누구다? than이지요. 자, 접속사 than은 뭐뭐 보다라는 뜻이 있어서 그 앞에 than이 있다면 than 앞에는 반드시 누가 들어가자? 비교급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 예, 요거죠. than 앞에다가 비교급 쓰시는 문제가 되겠어요. 반대의 경우도 출제가 된다. 비교급을 주시고 뒤에다 접속사 than을 지우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접속사를 찾아라. 요렇게 문제가 나올 수도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than을 주고 비교급을 집어넣으시는 문제. early, 조기에 일찍이란 뜻의 형용사의 비교급은 B에 earlier가 들어가는 게 맞겠고요. C 같은 경우는 최상급, D는 명사형으로 보실 수가 있겠네요. 그죠? 그래서 원래 일정보다 프로젝트를 더 빨리 끝내달라고 요청했다. 이렇게 해석이 들어가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까요? 113번 문제 보시죠. facilitate, 그죠? 촉진하다 라는 뜻의 동사인데요. 그 단어를 가지고 4개의 다른 형태로 쭉 맞춰놨네요. 자, 넷 중에 누가 들어가냐라는 문제인데 보시게 되면 The president of the Anderson Group 여기까지가 주어고요. 이 사람이 사장이 결정했다. 뭐 하기로? 보수공사하기로. 오래된 사무실 건물과 라고 해서 and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renovate를 하는데 renovate 하는 대상이죠. 그러니까 renovate의 목적어가 몇 개다? 2개인 거죠. 그래서 첫 번째가 오래된 사무실 건물들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and로 해서 other 땡땡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other가 뒤에 있는 명사, 목적어, renovate의 목적어를 수식해주는 형용사로 들어갔어요. 그죠? 다른 땡땡인데 other가 나오게 되면 형용사로요. 같이 항상 물어보는 게 같이 정리하셔야 되는 게 뭐다? another라고 하는 형용사네요. 둘 다 다른이란 뜻이죠. 그죠? 자, 그런데 other가 들어가게 되면 other와 another의 차이점은 other 앞에다가 관사 on을 붙인 게 another가 된다라는 거죠. 자, 관사 on은 숫자 2를 나타내니까 another 뒤에는 누가 들어가야 되겠다? 단수형의 명사가 들어가야 되겠다라는 거. 그죠? 요거. 그리고 other가 됐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another에서 관사 on이 빠졌다라는 거죠. 자, 형용사 앞에 관사 on이 빠졌다는 건 무슨 의미다? 뒤에 따라오는 명사가 어떤 형태로 바뀌었다? 복수형으로 바뀌었다라는 뜻이죠. 그죠? 그래서 뒤에 복수형이 따라와야 되는 형용사가 되겠어요. 그래서 정답은 누구로 가신다? 복수형의 명사로 되어 있는 시설들이란 뜻이죠. facilities라고 해서 C로 가시는 게 좋겠네요. 그죠? 그래서 공장 지대 부지에다가요. 다른 시설들과 오래된 사무실 건물들을 보수공사하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넘어가셔서 114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죠. Annual medical conference is a rare opportunity for employees blank more about the projects other teams worked on 이라고 되어 있고요. 자, 여기에서는 learn이란 단어를 가지고요. 적절한 형태를 찾는 문제인데
보시게 되면 여기에서 for employees가 전치사고 삽입이고요. 가로로 묶어주실게요. 그리고 나서 빈칸 앞에 보니까 누가? opportunity라는 명사가 보인다라는 거. 자, opportunity라는 명사는요,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수식을 받을 때 뭐뭐 할 수 있는 기회라고 해석이 되잖아요. 그래서 뒤에 opportunity는 관용적으로 누구의 수식을 받는다? 투부정사의 수식을 받는 명사가 되겠어요. 그래서 기회는 기회인데, learn more about이죠. To learn more about the project. 프로젝트에 대해서 더 많이 배울 수 있는 기회라고 해서 투부정사의 수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정답은 C로 가신다. 그런데 투부정사 앞에 지금 for employees라고 해서 for 플러스 명사가 삽입이 된 거죠. 이때 투부정사 앞에다가요. 그죠? 투부정사 바로 앞에다가 이런 식으로 for 플러스 명사를 집어넣는다는 것은 이 명사가 뭘 의미한다? 뒤에 나오는 투부정사의 행위를 하는 주체라는 거죠. 투부정사의 행위를 하는 주체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라고 해요. 그래서 뒤에 to learn 했을 때 learn, 배우다라는 행위를 누가 한다는 거죠? 직원들이 한다라는 거죠. 직원들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더 많이 배울 수 있는 기회, 이런 의미가 돼서 여기 투부정사가 앞에 있는 명사 프로젝트를 수식한 구조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투부정사의 수식을 받는 명사 중에 관용적으로 수식을 받는 명사들이요. 그 명사들 중에 이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올 수 있는 명사가, 나올 확률이 가장 높은 명사가 opportunity라는 명사고요. 또 같이 정리하셔야 되는 단어가 effort라는 단어, 무슨 뜻이다? 노력이라는 뜻이죠. 이 단어 정리해 주시고 하나만 더 들어간다면 ability라는 명사 있어요. 자, 이 단어도 누구의 수식을? 투부정사의 수식을 받아서 뭐뭐 하기 위한 노력, 뭐뭐 하기 위한 능력이라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네요. opportunity to, effort to, ability to를 붙여서 같이 배워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반사적으로 to가 튀어나오실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셔서 115번 문제네요. 115번 문제를 보니까 보기를 볼까요? 자, 보기가 어떻게 돼 있다? 같은 단어를 가지고 형태를 살짝 바꿔놨어요. 그러면 요거는 문법 문제라고 보시고 어떻게 하셔야 되겠다? 네, 문장 구조를 파악하셔서 누가 들어가는 게 필요한지를 확인을 해주시는데 보니까요. fireball cox 여기까지가 주어져. 여기 회사의 인사과에서 인터뷰 면접을 했어요. 그죠? 적어도 50명의 후보자들을 면접을 했다라고 해서 주어, 그 다음에 동사, 그리고 at least 50 candidates 얘가 뭐가 된다? 목적어가 되네요. 자, 주어, 동사, 목적어 다 나왔으니까 블랭크부터 포지션까지는 뭐가 된다? 수식이네요. 그러면 수식의 역할을 할 수 없는 명사나 동사로 쓰는 interest라는 단어 지워주시고요. interest 요것도 지워주실게요. 지웠더니 현재 분사, 과거 분사 2개 남았어요. 자, 분사라는 것은 여기가 형용사가 들어간다는 뜻이고요. 분사는 반드시 명사를 수식을 해주고 그 명사가 문장 안에 있어요. 분사가 수식하는 명사는 분사 앞으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분사 뒤로 들어가시게 되는데 무조건 분사 앞에 명사가 있으면 그 명사를 수식하는 걸로 보셔야 되고요. 앞에 명사가 없으면 뒤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는 걸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빈칸 앞에 바로 누가 보인다? candidates라는 명사가 보인다라는 것은 candidates가 수식을 받는 명사라는 뜻이죠. 그래서 candidates라는 명사와 interest라는 동사의 관계를 따져서 능동이면 현재 분사, 수동이면 과거 분사를 쓰시는데 자, interest는 감정을 나타내는 동사다. 감정을 나타내는 동사, 누구누구에게 흥미를 주다라는 뜻이죠. 감정을 나타내는 동사는요, 분사가 만들어지면 능동, 수동 따지실 때 헷갈려 하시니까 헷갈리지 않게 문제풀이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interesting 이라고 해서 감정을 나타내는 동사가 ing 형태가 되면 어떠한 감정을 준다라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interesting, 흥미를 주는 이란 뜻이죠. 반대로 interested라고 해서 과거 분사가 되면 감정을 주는 거에 반대적인 의미니까 감정을 느낀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셔서 interested, 흥미를 느끼는 이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죠. 자, 응용을 한번 해볼까요? satisfy라는 동사가 있죠. satisfy, 현재 분사 satisfying이 되면 해석 어떻게 하신다? 만족감을 주는 이라고 해석하시고요. satisfied라고 되면은 만족감을 주는 걸 반대니까 만족감을 느끼는 이라는 뜻이 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disappoint라는 동사 있죠? disappoint. 무슨 뜻이다? 누구누구에게 실망감을 주다 라는 뜻이거든요. 자,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현재 분사로 쓰시면 disappointing. 어떻게 해석하세요? 실망감을 주는. disappointed는 실망감을 느끼는 이라는 의미죠. depressing. 우울함을 주는. depressed. 우울함을 느끼는.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된다. 그래서 A는 흥미를 느끼는, C는 흥미를 주는 이라고 해석을 하시면 후보자는 후보자인데 어떤 후보자예요? 광고되고 있는 행정직 자리에 대해서 관심을 느끼고 있는,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면접을 한 거겠죠? 그래서 흥미를 주는 이라고 해석이 되는 C가 아니라 정답은 A의 interested로 가시면 되겠다라는 거죠.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셔서 116번 문제네요. 보기 보니까 이거 무슨 문제? 명사 어휘 문제. 보기 4개가 다 다른데요. 이 문제는 보시게 되면 배송이라는 뜻의 명사 쇼핑하고요. 이게 명사죠. 뒤에 나오는 명사가 합쳐져서 복합명사를 만드시는 문제다. 배송 결정, 배송 물품, 배송 송장, 배송 지연. 4개가 다 얼핏 보면은 복합명사 만들어 써도 될 것 같은, 그죠? 그런 단어들인데 여기에서는 문장 안에 정답이 뭔지를 알려주는 단서가 결정적으로 있지요. 어느 부분을 보시면 되나요? 자, 지금 shipping blank 다음에 caused부터 by the mechanical malfunctions. 얘가 여기까지 분사구죠. 분사구가 앞에 있는 명사 배송 땡땡을 수식을 한다는 거. 근데 지금 수식이 되는 걸 보니까 뭐냐면 기계적인 결함으로 인해서 발생이 된 거예요. 기계적인 결함으로 발생이 된 거라면 부정적인 의미의 명사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부정적인 의미를 나타낼 수 있는 명사가 기계적인 결함으로 인해서 발생이 된 배송 지연이죠. 정답은 D로 가시는 게 해석상 무난하겠네요. 승객들이 불평을 하고 있다. 기계적인 결함으로 인해서 발생이 된 배송 지연이요. 자꾸 빈번해진다는 점에 대해서 불평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어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실게요. 자, 117번 문제예요. 117번 문제 우선 아까 정리하셨던 거 동사 찾아보니까 be advised to. 요거 조동사 누구로 보시면 된다? should로 보시면 된다. should register. 등록을 해야 됩니다. 라는 뜻인데 지금 보니까 동사 앞에 주어가요. 주격관계대명사절의 수식을 받아서 요 블랭크가 주어가 되고 이 블랭크에 들어가는 주어가 who가 이끄는 주격관계대명사절의 선행사의 역할을 하게 되네요. 관계대명사절에 수식을 받는 명사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선행사라고 해요. 그죠? 그래서 보기를 보니까 대명사 4개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 4개의 대명사들 중에서 선행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대명사를 찾아라 라는 게 이 문제의 핵심이죠. 그죠? 근데 원래, 그죠? 관계대명사의 수식을 받을 수 있는 선행사는 어떤 명사가? 대명사가 아니고요. 일반 명사가 수식을 받는 거예요. 대명사는 관계대명사절의 수식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관계대명사절에 수식을 받는 대명사가 몇 개가 있다. 그 중에서 시험에 나오는 것만 정리를 해드리죠. 자,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선행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대명사는 those 하고요. 그 다음에 anyone, 둘 중에 하나가 나온다라는 거. 그러면 이 문제는 정답이 이미 나왔죠. 누가 정답이다? those하고 anyone 중에 있는 거 찾으세요. 정답은 D죠. 이때 those는 어떤 의미로 쓴다? 사람들이라는 의미예요. people의 의미죠. 그래서 those who wish to participate는 people who wish to participate 요거랑 같은 의미가 되고요. 뭐뭐 하는 사람들이라고 해석을 하시는데 those가 people의 의미를 쓸 때는 항상 주격관계대명사와 같이 쓰기 때문에 요렇게 who와 덩어리로 묶으셔서 those who, those who, those who, those who 이렇게 외우시는 게 좋겠어요. 뭐뭐 하는 사람들이라고 해석을 하신다. 그러면 anyone은 뭐냐? anyone은요, anyone who죠. anyone도 뒤에 who가 따라오는데 those who하고 차이점은 those는 people의 의미니까 복수형이고요. anyone은 one이 붙었잖아요. one. 뭐가 들어간다? 단수형의 명사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who 뒤에 동사를 쓰신다면 those를 썼을 때는 who 뒤에 복수형의 동사 are 뭐 이런 게 들어갈 거고요. anyone who가 되면 뒤에 동사가 누가? is 같은 게 들어가게 된다라는 게 차이점이죠. 네, 여기까지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다. 다음 문제 118번 문제죠. 그죠? 118번 문제 보기 4개 보니까 전치사 4개 들어가 있다. 다른 전치사 4개 들어가 있으면 이건 무조건
해석의 문제세요. 그래서 문장 해석하셔서 가장 매끄러운 전치사 찾아주시는데 해석을 해보시게 되면 디자인 컨테스트죠. 디자인 경연대회에 출전한 200개의 디자인들 중에서 제이 올슨 씨의 자동차 디자인이 가장 혁신적이라서 어떻게 됐다? 대상을 받았다. 이런 뜻이네요. 뭐뭐 중에서 라는 의미로 들어가야 되겠죠? 자, 뭐뭐 중에서 라는 의미의 전치사는 D에 of가 되겠고요. 전치사 of가 시험에 빈출되는 전치사인데요. 시험에 나오게 되면 뜻은 주로 두 가지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뭐 중에서 라는 의미로 출제가 되고요. 두 번째는 무엇의 라고 해석이 되네요. 그래서 뭐 시장의 확장, 뭐 건물의 확장 이런 얘기 하죠. 그럴 때 the expansion of the market, expansion of the building 이라고 해서 전치사 of가 들어가서 무엇의 라고 해석이 되는 거. 요 두 가지 뜻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넘어가셔서 119번 문제네요. As one of the top 10 design firms in Asia, Metro International has already offices in major cities in the region and it plans to expand into Europe and America soon 이라고 되어 있고요. 자, 문제는 동사 어휘 4개가 들어가서 어휘 문제가 됐고요. 우선 동사 어휘 문제인데 해석을 보시면 fulfill이라는 동사는 의무나 책임을 그죠? 준수하다 라고 해서 의무나 책임을 다하다 뭐 이런 의미로 쓰시는 단어. aim은 무엇을 목적으로 하다 라는 뜻이죠. mark는 무엇을 표시하다. 그 다음에 count는 세다 라는 뜻이에요. 4개 단어 중에서 어떤 단어가 더 자연스러울지 보시면 아시아의 최고의 그죠? 10개 디자인 회사들 중에 하나로서 라는 뜻이죠. 메트로 인터내셔널이라는 회사가 이미 그 지역의 주요 도시들의 사무실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그 회사는 여기에서 it는 메트로 인터내셔널이라는 회사를 받았네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문장이 나와서 주어 동사 이렇게 된 구조고요. 그리고 그 회사는 유럽이나 아시아 지역으로도 곧 확장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노력하고 있다, 애를 쓰고 있다. 이런 의미가 들어가는 게 좋겠죠? 자, 그런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단어로 누가 들어가는 게 좋겠다? 자, 유럽과 미국 지역으로 확장하려고 목표하고 있다라는 의미로 해서 B가 들어가는 게 해석상 제일 좋겠고 aim이란 단어는 우리가 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누구를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쓰네요. count 같은 동사는 자동사다. 목적어 쓰시면 안 되는 세다라는 뜻이니까요. 네, 나머지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 120번 문제예요. 120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보기를 보니까 이것도 무슨 문제? 전치사 문제예요. 전치사 문제인데 recent survey라는 명사 앞에 전치사 쓰시는데 해석이 들어가 보면 because 접속사 들어갔고요. 고객의 피드백이라는 것이 대단히 긍정적이었다라는 거죠. 어디에서? 최근의 설문조사에서 이렇게 해석이 되죠. 그러니까 빈칸에 들어가는 전치사는 어떤 의미다? 어떤 범위나 공간 안에서 뭐 이런 의미로 해서 어떤 범위 이내에서 라는 의미가 돼요. 최근의 설문조사 내에서 이런 의미니까 범위 내에서 라는 뜻이죠. 어떤 범위나 공간 안에서 라는 의미로 쓸 수 있는 전치사가 누가 들어가시나요? 전치사는 in이 들어가는 게 맞겠죠. 이 in이라는 전치사가 범위를 나타낼 수 있는 전치사. 자, into는 어디 속으로, off는 떨어져 있는 거, at은 좁은 장소 앞에 쓰시는 전치사가 되겠다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120번 문제풀이 해드렸습니다.